통원이 되어 있으므로 해속계를 선언합니다. 그럼 총국소관 2015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내양자 장학기금 지급기능기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 의원님. 대학 장학금이 그 100억 목표죠? 네. 언제 정도로 끝나요? 100억이 될 때가 2020년이 되겠습니다. 2020년이요? 네. 현재 70억이 있으니까는 6년. 5억씩 해갖고? 네. 지금 보면 고등학생은 수업료 전액 지원이고 대학생은 뭐지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뭐 거쳐서 결정한다는데 고등학생이 금년도에 몇 명이나 됐어요? 고등학생이 잠시 후에 보고 예, 나중에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대학생도 이게 보면은 위원회에서 심사가 거쳐서 뭐 예산법인에서 결정한다는 게 이게 좀 모호하지 않아요? 이거 아예 정해놓으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이사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고등학생은 전액을 주고 난 나머지 하고 이제 같이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딱 정하지를. 아니 그러니까는 예산을 짜실 적에 네. 각 저기 학교별로 대략 보면은 어느 정도 편집시는 나오잖아요, 대학생. 네. 예? 그리고 거기에서 뭐 10명이 10명 인원수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예산을 잡아놓으면 추정치가 나오잖아요, 대략. 이걸 뭐 위원회에서 그때그때 뭐 돈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서 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자액이 이제 거의 예측이 되니까는 그 이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자 갖고만 지급해 주는 거예요? 네네. 이자도 대략 저기 뭐 그 해년도에 금리가 적용되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게 이제 거기에서 인원수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해야지. 위원회한테 물론 그 어떤 예산 범위에서 하는 건 그렇지만은 이 위원회 거기 결정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예. 좀 이게 좀 제대로 이제 뭐 인원수라든가 정해놓고서 하시는 게 좀 좋을 듯 싶고. 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볼 때는 1,600만 원이 감소되네요. 지출액에 보니까. 학생수가 감소돼서 그런 거예요? 장학금 지급하고. 이자. 이자 때문에? 그리고 이거 애양양학회 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저도 이번에 12월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한 번은 참석을 못했어. 왜 회기가 꼭 일정 겹칠 때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 묘하게도. 나 오는 거 싫어해서 그러는 건가? 되는 거요? 대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기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 본회의장에 한 가지만 기대하겠습니다. 그 장학기금의 예치금 횟수에 전년도 수입액이 이제 2억 600이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수입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거라고 이율이 만기가 안 된 거예요? 아니요, 이율이 네, 이율이 낮아져가지고. 좀 낮아서? 네. 근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이율이 몇 프로짜리 했었는데? 3점 몇 프로 했었는데 지금 2.7%. 이거 1년 만기로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장기적으로 정기 예금을 해놓는 거가 있고요. 네. 옛날에는 함수박이라 해서 복리로 된 그 저기 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그게 이제 폐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연동이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그때 봤을 때 가장 이율이 높은 통장을 활용을 이율 변동금리에 의해서 이제 이자 수익이 덜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는 저기 지원을 그 교육청하고 같이 이제 매칭 사업을 하잖아요. 시에서. 교육경비요? 예, 예. 네네. 그것도 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일반에게서. 그거는 일반 예산에서. 일반 예산에서? 예, 편성이 따집니다. 그 기금에서는 장학금만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중학생은 아니고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대학생만 네. 주게 되는 거예요? 그 이자로 다 주는 거 아니 전부? 네네. 그 연 이자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자가 보통 한 뭐 2억 정도, 2억 5천 이쯤 됐었는데 2015년에는 지금 예상되는 게 1억 8천 정도. 그거 다 소진되는 거예요? 아, 해마다 그거는 딱딱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장학금. 이자에 따라서 뭐 전년도 대비해서 숫자가 줄 수 있고 늘 수가 있네? 이자율이 높으면 대학생이 늘어나고 이자율이 적으면 줄어들고 그래. 예, 그렇죠. 예. 그러니 그럼 평균 전체 고등학생 대상자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일정 이제 성적 기준이 있고요. 네. 뭐 저기 그 다자녀라든가 수급자라든가 뭐 뭐 기준 이런. 평가가 쭉 나열돼 있고 지금. 네네. 예. 뭐 수급자 자녀 중에 공부 잘한다든가 네. 뭐 공부를 또 부자하면서도 공부를 월등히 하는 사람들이. 역시 그런 거는 뭐 위에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건 뭐 시의회에서 결정해서 고등학생은 시의회에서 안 하고 대학생만 시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다 거고. 같이 하죠. 고등학교, 네네. 대학생 다 해서. 아까 저 동료인이 또 물어봤는데 그 작년에 몇 명이라는데 아까 대답을 안 해주셨는데. 아, 저기 작년에 2014년에 네. 고등학생 40명, 대학생 96명을 했습니다. 그 학교별로 이제 분포된 거 있어요? 자료 별도로. 예, 그것 좀 하나 주세요. 학교별로 이렇게 다 지금 나가는 거. 네네. 또 하나 주시고. 예. 그 체육기금, 예. 체육진흥기금은 목표가 얼마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11억 4,628만 7천을 당초 목표대로 1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맞춰놔 있고요. 그것에 이자 수비를 가지고 지금 집행하는 겁니다. 목표치 달성해서 이게 더 안 네. 한다? 예. 그러면 저기 원금은 사용 안 하고 이자가 이자만 지금 3%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민 건강진진이라든가 우선도 밝은 건 꼭 좋은데 그 내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3,400에 지출이 3,100만 원 적지 않나 이거요? 먼저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추가로 더 늘리는 방법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평택 그 인구 뭐 2020에 80만 원을 갖다 내다볼 입장에서 3,100만 원 갖고 뭐 우리 관내 이게 제대로 되겠어 이거? 학생들도 좀 어떻게 그 체부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수 발굴 좀 해 이 인재들을. 복지기금은 저기 50억으로 이제 끝난 거죠? 사회복지기금. 복지과. 복지과? 이게 복지과구나. 네, 이상이다. 예. 더 질의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본회의장이 세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즉 진행중에서 전국대 지원하는데 우리 평택 시민 중에 전국대에 참가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동계체전이라든가 전국체육대회 거기에 따르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식대 경비, 일반 그러면 부대 우리 교통비, 시내, 예, 시내에 또 선수가 있냐 이거지? 전국체전 참가하고, 예, 전국적으로 예, 참가한 그때 선수들. 참가 선수들이 저희가 나가죠. 그걸 전국체육대회 매년 하는 거지, 그거? 예, 매년 하는데, 그 연도별로 나간 숫자가 있어요. 그거는 자료를 연도별 자료를 별도로 마련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소년체육대 지원하고, 예,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내학교 운동경기, 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학교에서 그 우수 종목
유망 종목들을 이제 창단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비전초등학교 수영부를 창단하듯이 학교에 초기 창단할 때 지원하는 창단비를 주는 겁니다. 그 학교 뭐는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네, 초중고등학교. 대학가 있는데 이제 초, 중, 고등학교만 지원해주면 창단하면? 예, 예. 그러면 이거 400만 원은 돼 있는데?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한 학교 한 팀별로 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씩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 이거 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네, 책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게 이제 각종 대회 지원, 학교운동부 지원, 전국체전이라든가 소년체전, 동계체전 같은 걸 지원하는 사항이 돼요. 작년에 이제 올해는 들어온 데 있어요? 2015년도 뭐 창단한다고 했는데 아직 올해는 비전초등학교가 창단이 됐었고요. 그 내년에는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2015년도 아직 들어온 데가 예, 예. 비전초등학교 수영부? 수영부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창단된 인원은 2명으로 창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영 선수가. 2명 했는데 200만 원을 지원해주면? 이제 초기 창단 비용을 준 거죠. 거기에 이제 코치와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늘어나지 않고 2명만 계속 지원. 이제 늘어나겠죠. 이제 학교에서 현재 초기 창단을 그렇게 한 거고. 아니 학생들이 예, 이제 비전 초등학교라 그랬죠. 예. 애들이 학생들이 원치 않고 그냥 2명만 계속 유지해도 아, 비전 고등학교. 그러니까 예. 2명만 계속 유지하고 감독은 선생님이 하실 거 아니야. 이거는 초기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창단을 이유로 지원하는 거고, 자기 이제 육성하는 건 학교 자체적으로 육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원금만 창단할 때만 2명만 지원하고 창단 지원. 그 후에는 안 해준다. 그거는 이제 별도로 학교 육성 지원에 따른 건 별도 지원입니다. 이게 제대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게 무조건 창단한다고 지원해주면 안 되잖아. 이게 올해 창단했다가 학생 수가 안 한다면 또 폐지시킬 수도 있잖아. 이제 체육이라는 게 이제 학교별로도 상당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게 별도로 이제 교육과 관련된 아니, 별도로 학교 하다 제도도 있잖아. 보니까. 학교도. 아,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주잖아. 근데 저희가 이렇게 루트로 그 시에도 보면 의무적으로 해줄 사항이 아니잖아. 저희가 이제 기금을 마련하는 거는 그 학교 체육,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과 뜻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 평택 시내 갔네. 학교가 엄청 많은데, 이런 거를 학교마다 이런 거 접하지 못한 학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예, 예. 알고 있어가지고 뭐 2명, 3명 창단한다고 지원금 받아가지고 1년 운영에도 안 되면은 폐기 처분하고 학교도 못한다 그러면 그냥 예산만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전략 없었다고? 예, 없었어요.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과장님 된지 얼마 안 되잖아. 기획 과장이 했는지. 이걸 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이것도 이자로 하는 거 아니야? 기금 이자 수입을 가지고 이자 하는 겁니다. 수입까지.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국소관 2015년도 예산안 별채 교섭비 사업조사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그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학적 예산은 현학까지 전부입니다. 네. 자, 네. 그만해. 네. 안 자르고. 알았어요. 예. 여기 질의하는 거 안 자를 테니까 계속해서. 예, 이해태님. 예. 그 수입상의 세수입에 보면은 주차요금 수입이 있잖아요. 예, 84조 상단에. 네. 이 월 정기권만 저기 수입 얘기한 건가 이게? 월 정기권도 있고요. 예. 그냥 우리 시청에 오시는 분들 지금 거의 청사 주차 요금입니다. 그래서 30분은 무료로 하고요. 그 외에 이제 금액 받는 거에 대한 시청에만. 예. 이거 다른 그 출장소라든가 이런 데도 우리 총무에서 전체적으로 다 정산 받나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평택시에 있는 공영주차장
들에 대한 거, 그 직접 저기 관리하는 거 있을 거고 위탁 준 거 있죠? 그건 저희는 뭐 공공청사에서 시청 것만 해도 출장소는 이제 출장소. 아니 출장소까지 취업이 가능하실 거 아니에요? 네, 저희 본청에서 안 하세요? 취업을? 꼭 각각 수입을 잡습니다. 출장소는 출장소를 잡고요. 아니 전체 그 저기 총무부에서 예산 짤 적에 취업해서 안 해? 세입 수입에 대한 주차요금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이제 세정과에서 수입을 잡습니다. 아니 어차피 총무부에서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이? 세대과에다가 물어봐야 된다? 전반적인 세입 수입은 그쪽에서 수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청 거만 네. 공영주차장 거 저기 그 직접 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거 있죠? 본청 관할. 저희는 청사만 하고. 청사만? 네. 그러면 그 본청 관할 그 주변은 또 어디? 그 주변 같은 것들은 뭐 체육관은 공설운동장 쪽에가 되는 거고요. 네. 뭐 노상주차장 같은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각각 다 수입이 됩니다. 그럼 총괄부서가 제대로 없는 거네? 재산 관리 부서별로. 네, 부서별로 얘기하니까 총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고 뭐 송출에서 얼마였고 그다음에 안출이 얼마고 본청 얼마고 어느 부서 이게 다 취합해갖고 또 세정과에서 이제 자금관리팀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취합을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본청 거 저기 그 관할 것만 작년도 금년도에 그 저기 주차 수입 있죠? 네? 그것도 자료 좀 줘보세요. 네. 그 다음에 그 불용용품 매각돼갖고 차량 2대, 1,000만원씩 2대 이렇게 되는데 어느 부서 차 처리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시청 겁니다. 버스하고 스타렉스가 이제 내구년수가 지나가지고 두 대폐차입니다. 버스 몇 인승이에요? 45인승입니다. 45인승인데 1,000만원밖에 안 가요? 각각 이제 1,000만원씩 세입을 잡은 거죠. 불용 저거 할 때. 그거를 매각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입찰 받나?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입찰합니다. 입찰이요? 네.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아직 뭐 내년도에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실 때 네. 자료 좀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뭐 이게 충북 거 자취에다 아주 많이 당하고 올라오셨네. 표창장 케이스도 소개하시는데 케이스 하나에 얼마씩이나요? 표창장이요? 2만원으로 잡혔네? 예, 2만 원인데, 의원님들께서 표창이 남발하게 되면, 표창의 위상도 떨어지니까 타이트하게 운영해라. 그런 취지로, 상임위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 보통 표창이라는 거는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남발을 하여간 최소화하면서 적극 타이트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작년에 대략적으로 몇 개나 나갔어요? 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몇 개나 나갔어요? 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좀 보면은 좀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게 시장님이 주시는 그 표창장이 물론 어떤 시소성이라든가, 뭐 건의, 뭐 이런 것도 좋은데, 네. 이게 보면은 케이스라든가 속지가 조금 떨어져 보인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의잡게 낫다.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의장님 거는 금액이 좀 높은데요. 우리도 그거를 검토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제작한 것도 있고, 등등 해서 품질을 좀 높여보고, 그 다음에 표창은 남발은 최소화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쪽에 대형 태극기 홍보문. 대형 태극기가 이번에 시장이 바뀌면서
이거 뭐 출장소나 그다음에 본청에 걸었던 거죠. 그때는 뭐 별로 없었고 국기계양대 뭐 이런 데 쪽이나 좀 있는 거고. 출장소, 예. 주로 이제 3.1절하고 8.15 때 이제 대형 태극기를 개양하면서 주윤식이 태극기 같은 경우에 어떤 자긍심이라고 주어지고 그랬는데요. 요 3.1절은 8월 15일 날은 중앙부처도 큰 대형도 그렇고 서울시 같은 데는 그냥 청사를 다 덮고 하나의 이제 이미지, 태극기에 대한 이미지도 부여될 뿐만 아니라 또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 이런 것의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도청도 그렇고 각 시청도 시군들도 그렇게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같이 맞춰서 3.1절이나 8월 15일에는 대형 태극기를 우리 청사에 달도록 했던 계획입니다. 근데 뭐 어떤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도 좋겠지만은 평상시에 지금 뭐 바르게 아마 협의회 차원에 갖고 읍면동에서 태극기 보호 운동하는 걸로 아는데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게. 네. 그러고 보면은 좀 어떤 3.1절이 됐든 광복절이 됐든 이게 좀 일반 시민들이 같이 동참을 하게끔 좀 유도가 되는데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좀 많이 좀 걸게끔 특히 아파트 단지들은 다 보이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 사실 좀 안 됐지만 의회도 여기 계양대가 없다가 이번에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식으로 있으니 우리 거리 공공청사 같은데 계양대들이 다 있나 지금이다? 예, 다 있습니다. 시기, 태극기, 시기, 조기, 새마을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이게 태극기 같은 것도 관리를 하실 때 너무 뭐지 요새 바람도 많이 불고 찢어지거나 이런 거는 그때그때 적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91쪽 중간에 보니까는 국제협의회 30년 이상 장기 건속 및 퇴직 재정비 해외 시절했고 3,500 잡혀 있는데 이게 돈이 그 전보다 깎였죠? 옛날에 주던 거하고. 그때 500인가 얼마 받았었죠? 구부동본에서? 줬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전액 다 줬습니다. 다 줬는데, 이제 작년에는 250 줬고요. 이제 금년에 제가 다녀왔었는데, 이제 300 있었습니다. 경기도 시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하위 수준이 돼서, 한 350 정도가 이제 중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금액이 왔다 갔다 되지 말고 연속성 있게 350 정도면은 부부가 가니까 700이 됩니다.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50만원씩 인상해서 350씩 올린 겁니다. 그전에 전액 주다가 250주다 300에서 이제 350으로. 네, 이게 자꾸 연속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퇴직자가 많을 때는, 대상자가 많을 때는 좀 줄였다가, 없을 때는 또 몰렸다가 그러니까 연속성이 필요하다. 350 정도는 적정하게 판단해서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근데 공직자라 해더라도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한 곳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셨던 장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시민을 위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공헌도 생각했거든 이런 걸 해주셔야지. 예.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직, 퇴직연금 해외 시차, 선진지견업. 이 선진지견 국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해외 시찰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무기계약직 되시는 분들이 이제 공무원처럼 30년 넘고 그러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20년 된 사람이 2분이 계시고 그 미만이 3분, 10년 미만이 이제 2분이 계신데 우리 단체 교섭을 할 때 공무원처럼 30년은 넘지 않았지만 그래도 본인의 국회에서 8명이 돼서 100만원씩 해서 동남아 수준으로 또 일정 기간 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시기를 많이 잡으면 또 안 되니까 그분들하고 협의가 돼갖고요 100만원씩 해서 8명이 동남아 수준으로 한 3박 4일 정도 가는 거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 밑에 선진지견업. 요거는 국내로 했는데요.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 판문점 등에서 갔었고요.
요것도 그러한 일환으로 이제 한꺼번에 3기로 나누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어서 6기 정도로 나눠서 이제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갔다 오려고 합니다. 6차례 정도로? 예, 예. 지금 무기계약이 몇 명이에요? 우리가 총 236명입니다. 여기 환경위원이 124명이고요. 검침원이 24, 준설원 11명, 보통인보 50명 등 해서 10월 31일 현재 236명입니다. 무기계약 저기 현황하고 그다음에 저기 일반 계약직들이 있죠. 무기계약 아닌 사람들. 기간제 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기간제 근로는 그 취합부서가 없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300일 미만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거는 취합을 했어요. 나 좀 이해가, 평택시 행정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전체 총괄 취합하는 데가 본청 아니에요?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기간제 근로자라 하면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시간 파트별로 정해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쓴다 하더라도, 채용을 해서 쓴다 하더라도. 네.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는 그 얘기 나오던데, 경기도인가요? 거기에서도 또 무기계약직. 예. 아직 기간제 그 계약직을 갖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 뭐 이런 내용 제가 보고 올라왔는데 정부 방침도 그거 아니에요? 기간제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아니 무기계약직에 정규직하라. 이게 목표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택은 중앙정부 어떤 그 행정하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 기간제 근로자 쓴 데 많죠 지금 보면은. 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잘못 얘기하면 악독 기업자네요. 퇴직금 안 주려고 10개월 일에다가 내보내고. 그럼 업무 연속성도 떨어지고.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산불 방지, 설해대책 등등해서 한시적으로 계절별로 쓰는 게 기간제 근로자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 그거를 무기계약직 한다면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검침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보건소 다 있잖아요. 요새. 예, 그분들은 거의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드렸습니다. 아예 아직도 안 돼 있어요. 물론 일부에는 있는데요. 우리도 금년에도 공고가 나갔습니다만 8명이 또 확정이 됐거든요. 거의 한시적이 아니라 상시적 업무고 전문성을 요하는 거는 무기계약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행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기간제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는 한 10개월 있다 내보내면 나간 사람이 그 사람도 평택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간제 계약직 들어온 사람이. 예. 그 평택 시민이 왔는 거는 아니 여기 한 10개월 있다 나가버리면 퇴직금 못 받고 나가고 그럼 그 사람이 평택시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갖고 있겠냐고요. 또한 시민 입장에서도 아니 이쪽에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서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또 업무에 연속성 없으니까 단절이 되고 몇 개월 그렇잖아요. 3, 4개월은 생판 모르는 사람 교육시켜야 되고 또 다시 그걸 일해야 되고 이게 그러한 거를 자꾸 병폐를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의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1년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업무에 할 수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충분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한시적이고 일시 임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도 우리 예산이라든가 조직관리라든가 측면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기왕에 덧붙이신다면은 각 출장사별로든 각 과별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를 본청에 총무국이든 거기다 총괄할까 취합을 해갖고 자료를 항상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네,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수시 자주 바뀌어서요. 자체 운영에 몇 사람들이 어느 것을 쓰는지 모른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있습니다. 아니 본청의 총무국에서 너네 저기 안에 송출 몇 명인데 이게 적정 일에는 초과됐다든가 모자란다든가 이래는 불만사항이 들어온다든가 인건비 이렇게 보니까 이래는 문제가 있다든가 얘기를 하고 지도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셔야지. 니들이 알아서 하면 그건 아니지 그거는. 그 판단은 부서에서가 제일 잘하는데 일단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권한은 이제 뭐 틀어쥐라고 있는 거지 뭐. 잠깐 보충지. 저기 평택시에 지금 비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택시에 시청의 비정규직은 아까도 200명 정도가 되고요.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공직 내부에 관한 거기 때문에 200명 정도고요. 기타 사항은 좀 일자리나 뭐 이런 쪽에서 좀 아는데 내부 건 한 200명입니다. 내부권요. 그래서 왜 제가 물어보냐면요. 이게 이제 자꾸만 이게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은 이게 또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이 시각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게 그 노조 초국에서 뭐 노조 문제도 해결해서 우리 시도 들고 그 비정규직을 양산시키지 말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좀 세우셔야지. 지금 이분들이 정식 직원하고 지금 무기계획직 급여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입니다. 말 그대로. 예. 그다음에 공무원하고 신분이 같은 정년까지 보장받고요. 예. 출산이라든가 등등해서 정규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면 이제 최저임금이 44,000원인데 예. 거기에 따라서 정보 단가가 내려옵니다. 살림 벌목금이 얼마 그 수준이 돼서 그 좀 다양하게 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게 너무 평택시에서도 방만하게 이게 기간제 계약직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게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게 양성화되지 않도록 대부분이 이제 국가에서도 서울시도 그렇고 다 정기적으로 많이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좀. 예, 최대한으로 구제할 수 있는 거는 해드리고요. 예. 나중에 또 자료 한번 주세요. 그 데이터들은. 예. 저하고 이태영이.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 92쪽에 그 출사 공무원 경매 물품 구입해갖고 이게 뭐 지급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요건 우리 여성, 가임 여성이 늘어나다 보니까 출산도 정부 시책도 있는 거고, 출산하게 되면 축하하는 의미로 상품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먼저 때에서 의원님께서도 고견을 주신 사항을 본 예산에 좀 올렸습니다. 요구했습니다. 10만원 정도가 100명을 예상했을 때 10만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우리 참고적으로 출산 공무원들이 지금 84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점차 더 늘을 거로 보고서 100명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 공무원들 그 출산자 장기 몇 개까지 주는 거야? 1년에? 일단은 먼저 출산휴가는 1년 동안은 유급이 되겠습니다. 유급인데 한 본인의 본봉에 따라서 50 내지 100만 원 사이. 사회 경력 있는 사람은 다 받겠죠. 그 다음에 3살까지는 3년까지 해주고요. 또 셋째 아이 낳았을 때는 8살까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요. 일단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본인 동료들한테 미안하니까 대개가 1년 또는 2년 정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하고 좀 결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성 공무원들이 지금 비율이 얼마나 돼요? 평택시 1,700의 공직자 중에서? 지금 6급 5급 대에서는 비율이 좀 낮고요. 지금 7급 이하에서는 여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50% 이상 될 거예요? 예, 50% 이상 됩니다. 그 중에 출산에 관련될 수 있는 연령대가 한 몇 프로나 되려나? 글쎄, 요새는 가임 여성 하시는 분들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보통 한 30대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들어오기 위해서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하는 시기 등등이 하니까 대개 한 26세에서 30대까지는 공무원이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그 여성들이 출산 휴가라든가, 그 다음에 육아휴직 등등 해갖고, 그 다음에 출산 장려금도 지급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회성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제일 큰 게 여성들이 어떤 직장 다니는데 맞벌이가 됐던 하는데, 제일 문제가
이제 교육비 문제하고 그다음에 위탁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는 게 유치원이 제일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형태에서 저기 어린이집 운영하는 건 어떻게 잘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어린이집은 의원님들께서 배를 해주셔갖고요. 먼저 추경에 7천만 원 세워서 지금 위탁 중에 있습니다. 위탁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동족이 지난 다음에 착공을 해서 10월에 준공을 하는데요. 위치가 어디냐면 그 문예관 소공연장 청산에 있습니다. 거기 한 100명 이내 하면서 한 70명 정도로 규모로 하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정도 해갖고 다 수용이 가능한가?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게 본청 개념으로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충분히 100명이면 수용이 한다. 그 다음에 일부에서 얘기가, 그러면 출장소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일단은 상시 여성 300인 이상, 500명 이상 종업원 있을 때는 어린이집 한 군 이상은 2개끔 돼 있어요. 본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은 정기 인사 하다 보니까, 출장소나, 안전출장소나 했을 때도 반드시 더 확대해서 추진될 거로 하겠습니다. 본청만 아니라, 그냥 출장소에서도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좀 확대 좀 해야 되고. 예, 예.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고덕 신도시내 행정타운이 가게 되면.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반드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청에다 짓는 것도 아이들 교육 문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안전사고 안 나도록. 네, 1층에다 짓는 걸 해서요. 예, 그렇게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옛날에 보면은 일반 사기업들도 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유치원이나 이렇게 어린이집이라고 그때 타가서 개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근로자 복지 관련해서 하게 되면은 정부 지원금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나오나요? 일단은 우리가 금년서부터 우리가 실시를 안 하면은 이제 2016년서부터 1억 상하반기에서 2억 벌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공고가 돼서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그전에는 정부 지원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금년서부터 추진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에서 한 28만 원하고 우리 시에서 17만 원에서 3개 어린이집에 위탁 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3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엿듣는 거는 우리가 이게 시에서 진짜네 그럼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러한 시설을 할 적에는 네. 이제 공직자가 됐든 일반 사기업이었든 네. 근로자들의 어떤 사기양양과 복지 차원에서 시설을 짓게 되면 네. 정부 차원의 정부 돈이 국고가 지원이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해주냐 이거요. 그건 없습니다. 순수 시비로다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 제도가 없다? 예, 예. 구시탐 쪽에 국제교류 추진협의 한 거예요? 구호도시 국외 업무 협의 말씀하시는 거죠? 예. 5,500짜리요. 53쪽 13쪽, 예. 공간대요. 여기는 5,500이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국제교류 도시가 4개국, 그러니까 미국, 터키, 중국, 일본입니다. 21개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일본인 마츠야마시가 10주년이 됐고요. 원래는 11주년인데 거기서 선거가 껴서 못했습니다. 마츠야마가 이제 11주년이 되고 10주년이 되고 아오모리가 20주년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집행부, 시장 이하 집행부, 의장님이야 의원님들에서 한 20명 정도가 사절 단위로 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우리가 가면 그만큼 또 옵니다. 그래서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셔야 될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냥 가고 이렇게 서로 간에 왕래하고 어떤 글로벌 시대에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보면은
지금 4개국에 21개 도시 이게 의원기를 맺었다는데 예. 관리되는 거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의원도시 이게 그 국외 연수 가면은 안 달라고 그러면 뭐 아유 어쩌다가 왔다고 그거 이제 홀대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평상시에 없으니까 교류가 매대만 놓고 그냥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이제 일본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4, 6, 4 정도 됩니다. 4는 활발한데, 6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 되는데, 나머지는 안 되는 데인데,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끊었을 때는 이제 국제적인 신뢰감이 있어서 하여간 보류를 해서 추진 안 하는 거로 어차피 그분들이 응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응해주고 정리할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전반적으로 한번 핸들링을 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말로만 의원도시라고 해서 관리가 안 되니까. 네. 근데 중국이 이제 많이 커갖고요. 우리나라를 조금 무섭게 알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한번 정리하고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전에 보면은 저쪽 몽골에 한 번 갔을 때, 예. 그 몽골 그 한인회에서도 자기네들이 그 이제 산업박람회식으로 했는데 평택에도 좀 우리 국내 기업도 또 나오면서 평택도 좀 많이 그 기업체들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인회 회장이 왔었어요 여기요. 예. 그래서 상공회에서도 연결을 시켜주고 그랬는데 뭐 그러한 대로도 좀 이렇게 좀 하고 좀 동포들이 오면은 한인회에서 작게인애들이 그 산업박람회도 열겠다는데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평택시에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에서 저 검토를 좀 신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에서 본인들이 이제 위상도 높이는 과정도 있고 과연 우리가 선진국 대회를 했는데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에서 무분별하게 왔을 때 다 할 것이냐. 특히 한국에서는 또 정이 있으니까 가게 되면 맺고 그런 또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동남아 팔로 했을 때 연결을 한다. 그 다음에 저 수포니 같은데 뭐 독일도 간다. 하여간 신중하게 해대. 여기 의원님들이 결정권이 있습니다. 승인을 맡아야 되니까 일단 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가게 되면 진짜 사전에 잘해서 앞으로 21개 도시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런 거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전 답사라든가 자매결이라든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3쪽 하단에 보면 군경 위문 실책 추진해갖고 요 사항은 우리가 좀 군부대가 17군대가 있습니다. 그 해군 이함대도 있고 K-55, K-6 등 미군 부대도 있고 그다음 한국군이 있고 경찰이 있고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이거를 하다 보니까 좀 적다. 예를 들어서 이함대 같은 경우에 장병이 3,500인데 조금 적은 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6단급으로 좀 나눠서 50만원씩 좀 인상하는 게 맞겠다. 아울러서 해양경찰서가 새로 생겼고 소방서에서 조금 소외감을 갖는 것 같아서 소방서 2개 소방서 등등해서 6단계를 나눠서 50만원 정도 인상해 주는 게 맞겠다. 신설해 주는데 또 신설하는 대로 가겠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예산을 짰을 때 50개 네. 50만 원 네. 그리고 17군데라고 했잖아요. 예, 예. 850만이요. 여기에는 등급을, 뭐 50에서 100으로 해놓은 거, 100에서 뭐 200, 예를 들어서 뭐 50명 미만, 50에서 150 미만, 150에서 뭐 200 미만 이상, 그 다음에 300 이상, 여러 등급을 매겨서 위문하는데 적정하게 좀 위문하자. 그런 내부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내부 방침에서 저기 하신 거 그럼 자칫 소관에서 다루실 때 등급별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계획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금액 자체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우리 2,600에서 갑자기 6,200으로 되니까 신규 사업처럼 비치는데 현실화 시켜주시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뭉뚱거려서 물어볼게요. 이 자원봉사 관련해갖고 이게 많이 삭감되셨나요? 우리 자원봉사가 99,000명이 있고요. 643개 단체가 있습니다. 몇 명이요? 99,000명이 됩니다. 이제 자원봉사가 이제 본인 말 그대로 스스로 이제 자원봉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필수 운영비가 따르고 그다음에 이제 자원봉사에도 책자가 이거 2장짜리 드는 안내 소식제가 월 매일 나가는 게 있어요. 매월 요런 등등.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토요스쿨이라 해서 학생들에게 되는 강사, 그다음에 학교를 찾아가서 강의하는 거, 뭐 등등 해서 이 필수 경비를 좀 올렸습니다. 필수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필수 경비에 설명이 좀 글쎄 뭐 제가 이제 설명을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이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의원님들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자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 보상은 뭐 해주시려고 그래요? 요거는 기자단이 이 신문을 내게 되면 8명이 활동에는 있습니다. 8명.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이 집수리 봉사단이라고 그러는데 순수 공무원만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평일날이 아니고, 노는 날, 가서 집수리를 해주고 봉사를 해주는데, 점심값이라도 줘야 맞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점심값으로 해서 그렇게 됩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봉사를 자기 시간 쪼개내갖고 하는 건 좋고, 근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는 건 본인이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소외계층을 위해서 시간 쪼개고 자기 사비를 들여갖고 해야 기쁨이 2배로 가는 거지. 뭐 활동비 받고 하면 그거 뭐 자원봉사라는 말을 떼어버려야죠. 게다가 각 읍면동에도 자원봉사하는 단체들 많잖아요. 아니면 바르게라든가 분여회라든가 통친회라든가 방위협회 다 자기들 돈 내갖고 집수리해도 댕겨요. 네? 그 회비들도 더 걷고 자기네들 돈이 네, 그분들이 길을 대서 가서 봉사하고 다 그러는 거지 활동비 받는 단체가 어딨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 뭐 어려우신 분들 장판 깔아주고 형광등 깔아주고 벽지해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요구해서 올라온 자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예, 아까 얘기한 진짜 자원봉사 예. 뭐 99,000명 엄청난 인원인데 예. 또 이게 그 공무원들 아까 집들에는 사람 8명인가 있는 사람들 이거 좀 뭐 밥값도 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누가 이해를 해? 9,000명 중에 8명 주려고 그러면은 8명이 아니라요. 우리가 10회 정도를 연례 각오를 한 겁니다. 매월 한 번씩 해놓은 건데요. 연인원으로 따지면은 20명 정도 하면은 한 200명이 좀 하는 거죠. 그 필수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명이 하는데 지금 여기 학관동에 이제 참여자 보상인데요. 이제 500. 신문 기자가 8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또 돌아다니려다 보니까 제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자원봉사한테 일반 운영비 1,350만원, 350만원을 감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복상이나 프린트, 이제 필수적인 이런 부분이게 되겠고요. 또 월간 소식지도 이제 1,200에서 600만원 삭감적 했었는데, 요거는 또 우리 그 명예 기자단으로서 이제 그 자원봉사다 거기다 월간지를 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또 뭐 급여비 또 각종 행사 차단비 있고 그런데요. 이 부분은 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그대로 좀 신중케 해주셔서 좀 꼭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세부라고 막 나누지 말고 자원봉사한다는 거는 뭐 같이 뭐 더불어 평택 시민들, 이제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같이 이렇게 좀 도와주고 가장 취지는 다 좋죠. 좋은데 봉사함으로써 어떤 그 기쁨을, 행복을 누릴 생각을 좀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일단 보상 차원을 받고 뭐 이렇게 하려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려는 것보다는 좀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냐. 그래야
그 도움을 받는 사람도 더 감사히 생각할 것이고 또 다른 그 단체의 그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도 아 진짜 멋있는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런 귀감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섰다 해야 되지? 아, 걔네 쉬울 때 12시 지금 그냥 계속 계시고. 그래, 빨리 끝나지. 뭐, 딴, 의원 기대, 아, 안 오. 그냥 쉬어, 그냥. 한 사람이 1시간 시켜, 그냥. 괜찮아. 그냥 하세요. 기대해도 돼. 저 103쪽에 보면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 용역 해갖고 5천 살까지는 1억 올려놓고. 이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할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에서 이제 이거를 요청을 할 때에 그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계가 불합리해가지고 생활에 불편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추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또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시 전체를 파악을 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 보고하고 그랬을 때에.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그거를 이제 시 전체를 보고 한번 로드맵을 정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1억 4천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1억분이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근데 사실 그 견적에서는 1억 4천이 있어야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추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이제 1억을 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이제 5천만 원을 감액하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하면은 예전에 저희가 그냥 민원 받아가지고 하던 거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 사업 효과가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에 이 업무를 추진을 할 것이라면은 1억은 가지고 한번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한번 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면은 그 평택시에서 간혹가 되는 경우 읍면동 통장 뭐 이렇게 그 뭐 통미반 뭐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이 그럼 그때마다 이제 그 임시방편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평택시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하는 게 2020 계획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전체적인 저기 행정구역에 대한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신도시 생기고 재개발되고 하는 것까지. 근데 그 굳이 뭐 이게 별도로 이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같이 해버리지. 근데 이제 같이 하는 것보다는 또 이게 이제 유동 경계 조정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계획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경계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는 거죠. 아니, 평택시가 2020이라고 이제 한 5년, 5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건데 5년 앞으로 내다보지도 못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2020 뭐 인구 80만, 100만 간다는 걸 거기에 맞춰갖고 고도 신도시라든가 그다음에 삼성 들어오고 LG 그다음에 뭐 KTX 그러면 인구가 어려운지 늘어날 거지 소사벌 택시지구라든가 이렇게 갖고 그러면 행정구역 어렵지 변경을 해야 될 계획이 5년 바로 5년밖에 안 남은 건데 그 계획 나왔잖아요. 2020 계획이요. 이제 2020 계획은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큰 틀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고 요거는 이제 민원과 민원 사이에 또 이제 비전동 같은 데는 자꾸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까? 소사벌지구.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흥복동 같은 부분 또 여러 가지 읍면지에서도 이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새롭게 한번 그 경계 조정이라든가 통반리 구성 이런 부분을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번 그 업무보고 시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을 올렸는데 2020 어떻게 평택 그 어떻게 기본계획 하면서 그 수억을 들여갖고 용역 발주해놓고 나서 아니 뭐 소사벌 개발 이거 벌써 다 예견돼 있던 건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다시 한다는 게 좀 그러나요? 그냥 지금 이제 뭐 이거 행정구역 조정 같은 경우에는 좀
불합리한 지역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곳, 제가 있는 곳, 지산동 같은 경우에도 뭐 골목 개념으로 돼 있고, 또 이제 신장동하고 또 이런 독창동 그 개념도 거기서 또 이렇게 도로가 어떤 도로 기준이, 도로도 큰 도로가 돼야 되는데 안길, 골목으로 지금 돼 있어서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조정을 좀 해달라. 그런 걸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저도 뭐 9년 동안 하면서 제가 해마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도 뭐 통곡동 말씀하셨지만 비전 1동이 잡고 또 이제 통사무소도 지금 이제 수사부적으로 이전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통곡동하고 또 비전 1동도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지금 비전 2동 같은 경우에도요, 용이동하고 지금 비전 2동이 경계 부분도 뭐 신평동이라는 옛날 합정동,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게 돼 있어요, 선택이.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눈으로 봐도 알아요. 제 지역이 6개 지역에는 불합리한 거. 우리가 지금 또 서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기존의 하천을 넘어서 우리는 동각이나 장등 112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모양이 장등리가 그 저기 도로명이 없어요. 또 지명은 또 이제 뭐 고덕 그 길로 해갖고 또 이렇게 가 있는 것도 있거든 지금. 도로명 조사를 하다 보면은 지금 뭐 진이면인데 지금 지산로 쪽하고는 또 틀려지는 거 아니에요. 도로가 도로명 조사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보면 해야 돼요. 예.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게 근거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또 애매하게 또 아마 통곡동 같은 경우에 선거구역하고도 이제 저희가 돼서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역 들어가서 결과물 나오면? 그거는 행사부하고 또 이제 뭐 협의가 돼야지 되고요. 승인을 받아야지 되니까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그 용역이 나온다 그래서 그대로 실시하기는 어렵겠고요. 이제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때의 현안, 그러니까 그때 생길 그 민원을 이제. 아니 민원을만 들어오면 뭐냐고 뭐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댔는데 지금 말씀대로는 우리가 지금 큰 틀에서 고덕 신도시가 이제 지금 진행하고 1단계만 진행하고 있지만 어차피 뭐 2020년 뭐 한 제가 볼 때는 5년 정도 있으면 아마 조성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소사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지지역 앞에도 거기가 변할 거는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변할 건 기존에 이제 밑그림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지금 민원 조금 들어온 것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1억이란 그 용역비를 세우면서 어떻게 됐든 이걸 갖다가 뭘 하자고 하는 거지, 현황을 보자고 하는 건 뭐 해야 현황을 보자 해라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평택은 어떻게 커질 거라고 알아요. 그거를 지금 분리를 해. 이런 식으로 하면 구도심은 맨날 구도심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런 의지가 이런 용역벌가 났고 하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갖고 뭐 행안부하고 다 조하고 뭐 행안부 해서 어떻게 됐든 우리 지역은 이렇게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이걸 바꿔줘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거 뭐 그런 현황 자료만 할 것 같으면 할 필요 없는 거죠. 말씀은 뭐 그 현황 자료만 간직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렇게 이제 중앙하고 협의를 할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협의를 하면서 이제 추진을 해 가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현황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측이 다 되잖아요. 우리 평택은 그래도 그림은 다 그려놨기 때문에 아까 뭐 2020 계획 거기에서도 기본은 나와 있는 거거든. 지금 서부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쪽도 지금 뭐 안주 그쪽이지만 택지 개발 하다 보면은 확 바뀝니다. 또 지금 뭐 청북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뭔가 대안을 해줘야죠. 거기도 그런 걸 통으로 할 것 같으면 용역이 필요하지만 그냥 현황 알을 것 같으면 할 필요 없어요.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을 때는 그렇게 시 전체를 크게 보고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1억을 요구를 했는데 5천만 원으로 감액을 하다 보면은 당초에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 갖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판을 좀 흔들어야 될 시기는 된 거거든요. 이거 마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지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